네, 이번에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소형주 주목해볼 만한 기업 알아보는 시간이죠. 동양증권 원상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박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방송 오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몰캡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다행히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후 시간에도 이제 스몰캡 또 종목들 좀 봐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그 건축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벽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벽산이요? 예. 네. 그 최근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장세가 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시장 또 개별 종목들은 사실 시세를 내기 어려운 국면이고요. 특히 이러한 와중에서 지금 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내 중소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 대부분 조선이나 철강 또는 기계 등 이 전혀 시장에서 보지 않았던 산업재 섹터가 시장의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분들이 비중을 채워두지 않았던 이쪽 섹터에서 지금 좀 주도적으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몰랐던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 그렇지만 하반기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침체 이후에 랠리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꼭 봐야 될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벽산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저는 중형주급 되지 않을까 자본금을 찾아봤는데 342억이니까 분류를 한다면 소형주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벽산에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겁니까? 벽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소형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업력은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1958년도에 설립이 돼서 국내 증시에 1호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속고보드를 만들었던 회사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 기간 침체를 이어가면서 벽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그 계열사로 가지고 있던 벽산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네. 벽산 같은 경우에는 좀 동반으로 부실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건설 경기가 회복되게 됐을 때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벽산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여럿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두 가지 그 정책 모멘텀이 이 기업의 실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모멘텀들이 작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벽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단열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단열재 시장은 이 벽산하고 KCC 이 두 개 업체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정부가 작년 4월부터 법규를 신규로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단열재 하면 저희가 보통 스티로폼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불에 타기 쉽고 또 이 불에 붙었을 경우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공해 요소 또 화재 진압 시 인명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많은 그런 단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열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법규를 바뀌어서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 그리고 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열재를 쓰도록 건축 법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들이 한 500개 이상,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이 벽산이 만들고 있는 무기질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벽산하고 KCC 이 두 개 업체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질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타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건축 시장이 선진화될수록 결국 이 채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법규가 강화되면서 이 스티로폼이 무기질 단열재로 변하게 되면 결국 벽산이 KCC하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티로폼 대신에 사용하게 될 그 무기질 단열재 사진 하나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드 형태 뭐 이런 게 좀 되겠나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약간 그 딱딱한 네네. 내지는 뭐 스티로폼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 사실은 유리를 굉장히 잘게 갈아서 예. 가열시킨 유리로 만든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에 이제 그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그렇죠. 곧 허용이 네. 될 예정입니다. 원래 애초대로라고 하면 이제 9월 달에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이 좀 네.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9월 정기 국회는 좀 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결국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스티로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공간을 공간을 작게 사용하는 무기질 단열재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벽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KCC하고 더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KCC하고 다른 점은 KCC는 이제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벽산은 아직까지 주가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릴 때 이미 다 올라온 종목을 추천하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 없는 그런 종목으로는 벽산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KCC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한 3만 원대 초반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벽산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KCC에 비해서 오름폭이 적습니다. 효성의 건자재 사업 부분도 최근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계열사 관련 기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이 건축 자재,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이 내장재 쪽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고요. 이번에 호성의 그 외단열재 시장을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물 안쪽에 붙이는 단열재에 좀 특화된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건물 바깥쪽에 붙이는 그쪽 시장으로까지 같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벽산 같은 경우에는 벽산 페인트하고 또 하츠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벽산 페인트는 잘 아시는 기업이고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렌지 후드 네. 렌지 후드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70%.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 시장에서는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또는 이 후드가 모두 다 이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고요. 결국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벽산은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츠란 기업도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죠, 지금. 네, 벽산 계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뭐 KCC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덜 움직였다, 뭐 이런 요인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언제쯤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2010년도부터 매출액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요.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매출이 계속 3천억 원 수준에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 건설 경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라면 매출이 훨씬 더 크게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요. 벽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또는 이 선박에 들어가는 내열재 시장으로 좀 매출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그나마 좀 잘 버텼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4천억 원대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진출하고 있는 시장 쪽에서 신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값이 싸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썼다가 이제는 무기질 단열재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좀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벽산 페인트하고 하츠가 작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뭐 소폭이나마 좀 같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이 4천억 매출에 195억 원의 영업이익인데요. 건축이나 이제 건자재 업체들이 다 이렇게 조금 업황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축은 아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업황이 그렇습니까? 다른 그 건자재 업체들도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적자를 내고 있었죠. 네. 벽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버틴 상황이었고요. 뭐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죽지 못해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건축 경기 엉망인데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이 바닥이다 또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주가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앞선 업황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조만간 허용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벽산의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실적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난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원상필의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이 건축 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벽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